자, 챕터 14장 비뇨계통 3번 배설 생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리 여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과라는 것은 압력에 의해서 막을 경계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여과라고 불렀죠. 그래서 여과가 존재하려면 압력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막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콩팥을 보면 심장에서 나가는, 콩팥으로 나가는 혈관이 바로 콩팥 동맥이었죠. 자, 콩팥 동맥을 통해서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압력이 발생하겠죠. 이 압력에 의해서 콩팥을 통해서 소변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과가 되는 거죠. 이 압력을 정수압이라고 합니다. 이 정수압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적이다. 정적인 곳에 있는데 수압이 발생해서 생기는 압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이 펌핑을 해가지고 콩팥 동맥을 통해서 콩팥에서 이렇게 압력이 발생하는 것을 정수압이라고 하고요. 정수압에 의해서 토리에서 토리 주머니로 이렇게 수분 및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여과, 토리 여과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리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요. 심장을 통해서 콩팥으로 들어가는 동맥을 콩팥 동맥이었고요. 이제 토리 쪽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가느다란 동맥이 바로 들토리 세동맥이었죠. 그리고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토리라고 불렀고, 토리에서 이렇게 나가는 세동맥을 날토리 세동맥이었죠. 자, 이렇게 토리에서, 모세혈관 토리에서, 자, 이게 토리 주머니죠. 토리 주머니로 수분 및 이렇게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여과라고 합니다. 토리에서 이루어지는 여과라고 해서 토리 여과라고 부릅니다. 자, 첫 번째 토리 정수압이라는 것은 이렇게 심장의 압력에 의해서 토리에서 형성되는 정수압을 토리 정수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토리 주머니 정수압이 있는데요. 토리에서 이렇게 토리 주머니로 나가는 이 힘, 이게 정수압인데 이 토리 주머니에서도 이렇게 정수압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토리에서 여과가 되면 당연히 토리 주머니에 수분이나 물질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생기는 압력이 발생하겠죠. 이 토리 주머니 공간에 이 여과가 이렇게 액체가 쌓이면서 내부 압력이 발생합니다. 내부 압력이 발생하는 이 부분을 토리 주머니 쪽에서 토리로 이렇게 발생하는 토리 주머니 정수압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토리에서 이렇게 토리 주머니로 여과된 액체가 이렇게 차면서 내부 압력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내부 압력이 바로 토리 주머니에서 발생하는 압력이라 해서 토리 주머니 정수압인데, 토리 정수압과 반대되는 힘을 발생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리 정수압이란 것은 토리에서 토리 주머니로 발생하는 압력이고, 토리 주머니 정수압은 토리 주머니에서 토리 쪽으로 발생하는 압력이다. 서로 반대되는 압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혈장 콜로이드 삼투압 또는 혈장 교질 삼투압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모세혈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모세혈관에는 토리라는 것은 모세혈관 이렇게 뭉치라고 했죠. 자, 이 모세혈관에는 이렇게 혈액 속에 자, 알부민, 이러한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알부민, 대표적인 게 이제 알부민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알부민은 삼투작용을 합니다. 삼투작용. 수분을 끌어들이는 작용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조직에 있는 세포들에게 이렇게 물을 끌어들이는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삼투작용이라는 것은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즉 수분이 이동하는 현상 말합니다.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하는데요. 배추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배추에 수분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김장을 할 때
이 배추에 있는 수분을 빼주기 위해서 배추에다가 뭘 뿌립니까? 소금을 뿌리죠. 소금. 자, 이렇게 소금을 뿌리면, 자, 이런 배추가 이렇게 있으면 배추 안에 이 수분들이 있겠죠. 자, 이런 수분들이 농도가 진하는, 소금이라는 농도가 진하는 곳으로 이렇게 물이 이동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배추가 수분이 빠지면서 김장할 때 양념을 묻혀서 김장을 하잖아요. 김치를 담그죠. 그래서 수분을 빼기 위해서 농도가 이렇게 진한 소금을 뿌리듯이 모세혈관 안에는 이런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단백질에 의해서 삼투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는 혈장, 혈액에 있는 걸 혈장이라 하죠. 자, 혈장에 있는 단백질, 콜로이드, 이게 단백질입니다. 삼투압, 즉 알부민에 의해서, 단백질에 의해서 생기는 삼투압이라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혈장 교질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끈적끈적한 교질, 이게 단백질인데요. 혈장 속에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생기는 삼투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삼투압은 물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토리 정수압과 반대로 작용하는 삼투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 토리에 물을 이렇게 끌어들이기 때문에 토리에서 토리 주머니로 이렇게 정수압, 토리 정수압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압력이 존재한다. 즉 토리 주머니 정수압과 같은 방향으로 압력이 존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토리 정수압이 60mm 머큘러, 이게 HG를 우리는 수은이라고 하는데 머큘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60 정도가 되고요. 토리 정수압이 책마다 55로 나오기도 합니다. 토리 주머니 정수압, 이 토리 주머니에서 토리 쪽으로 이렇게 압력이 발생하는데요. 이게 18 정도가 나옵니다. 책마다 한 15 정도 나오기도 합니다. 혈장 콜로이드 삼투압, 이 혈장 콜로이드 삼투압이 32 정도 나오는데요. 보통 책마다 30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리 정수압이, 이 토리 정수압이라는 것은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면요. 토리 정수압이라는 것은 토리에서 토리 주머니로 이렇게 생기는 압력을 우리는 토리 정수압이라고 했죠. 토리 정수압이 보통 55에서 60 정도 되고요. 반대되는 압력이 있었죠. 이 반대되는 압력이 토리 주머니에서 발생하는 압력이 있었죠. 이렇게 토리 주머니에서 발생하는 압력. 토리 주머니 정수압인데 이게 15 정도 됐죠. 15에서 18 정도. 자, 그 다음에 혈장 콜로이드 삼투압. 혈장 콜로이드 삼투압은 모세혈관에 있는 이 알부민에 의해서 물이 모세혈관으로 삼투작용으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혈장 콜로이드 삼투압 또는 혈장 교질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30에서 32 정도 된다겠죠? 소변이 발생한다는 것은 토리 정수압이 이 두 개의 토리 주머니 정수압과 혈장 콜로이드 삼투압보다 더 높기 때문에 여과가 이루어지죠. 결국은 토리 정수압이 이 두 개의 정수압보다, 토리 주머니 정수압이나 혈장 콜로이드 삼투압보다 높기 때문에 소변이 빠져나간다, 소변이 생성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과를 촉진하는 힘은 토리 정수압이죠. 토리에서 토리 주머니로 소변이 빠져나가려면 토리 정수압이 세야지만이 소변이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자, 여과를 억제하는 힘, 반대로 여과를 억제하는 힘은 토리 주머니 정수압과 혈장 콜로이드 삼투압이 바로 토리 주머니에서 토리 쪽으로 생기는 압력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여과를 억제하는 힘이 되겠죠. 심장의 압력에 의해서 토리 쪽으로 생기는 압력, 그 부분을 우리는 토리 정수압이라고 했죠. 그래서 토리에서 압력이 발생해서 이렇게 밀어내는 힘, 이게 토리 정수압인데 책마다 55에서 60 정도 되고요. 이게 여과를 촉진하는 힘이고요. 여과를 억제하는 힘, 여과를 억제하는 힘은 반대되는 압력이죠. 토리 주머니에서 토리 쪽으로 발생하는 바로 토리 주머니 정수압이 이렇게 있고요.
15에서 18 정도. 토리 주머니 정수압은 반대되는 압력이고요. 그리고 혈장 콜로이드 삼투압은 모세혈관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있다고 그랬죠? 단백질이 있어서 수분을 이렇게 삼투작용에 의해서 수분을 발생하는 이러한 압력을 혈장 콜로이드 삼투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30에서 32 정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리의 여과라는 것은 토리 정수압에서 토리 주머니 정수압과 혈장 콜로이드 삼투압을 뺀 그 나머지가 바로 소변이 생성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리 주머니 정수압이 발생한 이유는 토리에서 토리 주머니로 이렇게 여과가 발생하면 여기에 이제 여과된 이 액체가 차면서 내부 압력이 발생하는 게 토리 주머니 정수압이라고 그랬죠. 자, 6번 토리 여과율. 토리 여과율이라는 것은 1분 동안 콩팥에서 형성된 여과액의 양을 우리는 토리 여과율이라고 합니다. 1분 동안 콩팥에서 형성되는 여과액의 양을 의미하고요. 토리 여과율을 측정하는 사용하는 물질을 보면 토리에서 이렇게 여과가 되지만 콩팥 세관에서 제흡수나 분비되지 않는 물질을 여과율 측정에 사용하는 물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리 여과율이라는 것은 1분 동안 콩팥에서 형성되는 여과액의 양인데, 여과율 측정에 사용하는 물질은 토리에서 이제 여과가 돼서 이게 콩팥 세관이죠. 콩팥 세관. 이 콩팥 세관에서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제흡수되지 않는 물질을 바로 여과율 측정에 사용되겠죠.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물질을 뜻하죠. 그래서 제흡수나 분비가 되지 않는 물질을 우리는 여과율 측정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즉 순수하게 토리에서 빠져나가는 그 물질을 가지고 여과율을 측정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사용하는 물질이 이눌린이 있고요. 이 이눌린이라는 것은 우리가 식물에서 나오는 물질에서 이눌린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이눌린이 있고 이제 만니톨. 이 만니톨은 실제적으로 여과율 측정에는 사용하지는 않고요. 만니톨이라는 것도 있고 크레아티닌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눌린과 크레아티닌을 여과율 측정에 많이 사용하고요. 이 이눌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여과율 측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 또 이러한 측정을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서 이눌린으로 많이 하지 않고 보통 크레아티닌을 통해서 여과율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눌린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간편하게 여과율 측정에 사용할 수 있어서 크레아티닌을 많이 사용하고요. 자, 이눌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사를 투여해야 되고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상 연구에 많이 쓰고 이제 실제로 그 여과율을 측정할 때는 크레아티닌을 많이 사용한다. 자, 그러면 크레아티닌이 무엇이다면요? 근육에서 생성되는 노폐물입니다. 노폐물. 이 크레아틴이 이렇게 이제 근육에서 이렇게 ATP와 재합성을 하면서 나오는 이러한 물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콩팥으로 운반돼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여과율 측정에 임상에서 자주 사용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리 여과율 측정은 자, 이렇게 이눌린의 청소율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측정된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눌린의 청소율을 보면 혈장 청소율이 있습니다. 이 혈장 청소율이라는 것은 콩팥이 혈장 중에 어떤 물질을 정화하는 콩팥의 청소 능력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콩팥이 혈액 속 노폐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거하는지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혈장을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는 능력이라는 말은 콩팥이 혈액 속 노폐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거하는지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혈장 청소율과 여과율 측정, 토리에 있는 여과율 측정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과율 측정에 사용되는 이러한 이눌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토리 여과율을 측정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토리 여과율이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리 여과율이 상승되려면 토리 정수압이 증가돼야 되겠죠. 그리고 토리 투과성이 증가돼야 정수압과 토리 투과성이 증가되어야지 토리 여과율이 상승되고요. 토리 주머니 정수압과 혈장 콜로이드 삼투압은 반대로 감소가 되어야지 토리 여과율이 상승되겠죠.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토리의 여과율이 증가된다. 이게 이제 토리 여과죠. 토리 정수압이 높아야지 토리에서 토리 주머니로 여과율이 상승되겠죠. 그리고 토리 투과성이 투과성이 증가된다는 건 잘 투과돼야지 토리에서 토리 주머니로 여과가 되고요. 토리 주머니 정수압과 반대되는 압력이죠. 혈장 콜로이드 삼투압 이 부분도 감소가 되어야지 토리 정수압 즉 여과율이 증가된다라는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8번 혈장 청소율은 이제 혈장의 노폐물이 소변을 통해 제거될 때 측정하여 얻은 비율을 의미한다. 콩팥이 혈액 속 노폐물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거하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 여과율 감소와 관련 있는 것은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리 여과율을 감소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자, 1번 토리 정수압이 증가한다. 자, 이 부분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토리 정수압이 이렇게 증가하면 토리 여과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토리 여과율을 감소하는 것과 반대되는 작용이죠. 토리 정수압이 증가되면 토리의 여과율이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토리 투과성이 증가한다. 투과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토리에서 더 자주 투과가 되니까 여과율이 높아지겠죠? 토리 여과율이 높아지고요. 혈액 내 크레아틴이 증가된다. 자, 이 혈액 내 크레아틴이 증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크레아틴은 이렇게 여과가 돼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혈액 내에 크레아틴이 이렇게 여기에 보면 이 모세혈관 안에 크레아틴이 있으면 여과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토리 여과율이 감소가 되겠죠. 결과로 혈액 내 크레아틴이 증가되면 토리 여과율이 감소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크레아틴이 없으니까요. 이게 감소가 되어야만이 혈액 속에 크레아틴이 많다라는 뜻이죠. 반대로 혈액 속에 크레아틴이 부족하다는 것은 크레아틴이 여과가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감소와 관련된 것은 3번이 되겠고요. 토리 주머니의 정수압이 감소된다. 이 토리 주머니에서 자, 이렇게 압력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토리 주머니 정수압인데 이 정수압이 감소가 되면 당연히 토리에서 토리 주머니로 이렇게 생기는 정수압이 증가되겠죠. 감소가 되기 때문에 토리 여과율이 더 증가가 되죠. 혈장 콜로이드 삼투압이 감소된다. 혈장 콜로이드 삼투압이란 것은 토리에 있는 이런 혈장 단백질인 알부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알부민 쪽으로 모세혈관 쪽으로 삼투압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 삼투압을 알부민에 의해서 생기는 혈장에 있는 알부민에 의해 생기는 삼투압이라고 해서 혈장 콜로이드라는 건 단백질입니다. 삼투압이라고 하는데요. 혈장 교질 삼투압이라고 같은 의미를 씁니다. 자, 이런 혈장 교질 삼투압이 감소가 되면 당연히 토리 여과율이 증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감소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혈액 내 크레아티닌이 증가됐을 때 토리 여과율이 감소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콩팥에서 형성되는 여과액의 양을정을 위해 이용하는 물질은 자, 이렇게 콩팥에서 여과가 되는 물질들이 있었죠. 여과가 되는 물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여과되는 물질에는 이눌린이 있었고 방금 했던 크레아티닌
대표적인 게 이러한 물질이 있었죠. 그래서 임상에서 많이 쓰는 게 이눌린과 크레아티닌인데 간편하기 때문에 크레아티닌을 가지고 측정을 한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이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이런 여과액을 측정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도당이나 이런 것들은 아미노산이라는 것들은 우리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재흡수를 하기 때문에 여과와 관련되지 않고요. 여과의 양을 측정하는 물질은 이눌린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토리 여과를 정수합과 혈장 콜로이드 삼투압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토리 여과율을 측정하는 물질 대표적인 게 이눌린과 크레아티닌이 있었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